안녕하세요. 스나이퍼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마감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일단은 벌써 불금입니다. 주말 다 잘 보내시고요. 오늘 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인데요. 이제 코인 게이프에서 제가 발췌를 했고요. 여기 내용 타이틀을 보시면은 JP 모건이 세계에서 첫 번째로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 펀드를 일반인 대상으로 판매 계획 중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키워드가 뭐냐면 여기 있어요. 리테일 클라이언트 일반인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신호가 결국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성숙이 돼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내년이면은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가 시작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JP 모건이 2017년도에 뭐라 그랬는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때 내부 JP 모건 직원들이 비트코인을 거래를 하면은 직원들을 해고한다고 그랬습니다. 제 그동안에 근데 현재 결과가 이겁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이제 펀드를 팔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스갯소리지만 JP 모건이랑 골드만삭스 말하는 거 반대로만 하면은 투자 성공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사기라고 그러고 지금은 본인들이 스스로 판매할 계획이잖아요. 4년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부분이 좀 중요하니까 제가 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판매할 그 펀드 중에서 4개는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트러스트, 그러니까 신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비트코인 트러스트, 비트코인 캐시 트러스트, 이더리움 트러스트,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이더리움 클래식 트러스트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오스프레이 펀드의 비트코인 트러스트니까 정확히 따지면 4가지죠. 그래서 결국 지금 JP 모건이 판매를 하려는 4가지 펀드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이 4가지 그 자산은 몇 개월 전에 싱가포르 그 메이저 펀드 회사에서도 중복이 되는 자산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하시고 현재 많고 많은 암호화폐 중에 이제 자산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100%는 아니지만 이렇게 대형 기관들이 중복적으로 가지고 있다, 판매할 계획이 있다.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안정성을 어느 정도 검증받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4가지 코인을 본인 그 블록폴리오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제 자산을 이제 매도라든지 매수 이제 주문을 JP 모건들이 직접 추천을 못해요. 보통은 이제 펀드를 팔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고객들이 이제 요청을 하면은 그때 주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현재로는 만든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수동적이죠. 그리고 게임 세오리라는 게 있는데 지금 JP 모건이 이러는데 다른 대형은행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다른 은행들도 곧 JP 모건 따라한다고 보고 돈은 더 들어온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규제와 명확성을 지금 가지게 되는 첫 번째 스테이지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매스 어놉션이 되면은 돈이 더 많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비트코인 미국 내 ETF도 현재 SEC가 규제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내년 정도면 될 거라고 보는데 이제 ETF가 시행이 되면은 승인이 되면은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살아남는 코인들은 가격 상승이 꽤나 많이 올라간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XRP의 경우는 소송이 마무리가 잘 되면은 가격 측면에서도 상당히 그동안에 그 늘리고 늘렸던 그 가격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보상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인데요. 포브스에서 발췌를 했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은 암호화폐 정책 전문가들의 이제 그 리플 소송에 관한 이제 내용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건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암호화폐 정책 전문가들이 현재 소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심도 있게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Regulation by Enforcement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규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집행을 통한 규제다. 그래서 여기 잠깐만 보시면은 SEC라는 여기 홈페이지 제가 몇 번 보여드렸는데 SEC에서 가장 크게 역할을 하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주된 임무가 있는데 여기 방금 말씀드린 Enforcement 집행 그리고 Regulation 규제입니다. 이 2가지를 가장 크게 하는데 이제 이번 리플 관련 소송에서 규제가 아닌 집행으로 먼저 시행이 됐다. 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여기 다시 와서 돌아보면은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갑자기 이렇게 소송을 한 거는 SEC가 SEC의 권한을 자기네 파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회적으로 이렇게 절차 조치를 한 거라고 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는 다 아시다시피 이더리움이랑 그리고 비트코인 이제 뒤봐주기를 많이 했고 이제 XRP 발전 속도를 최대한 많이 늦추는 속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역풍을 이제 너무 크게 맞고 있는 건데 여기 내용을 간추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갑작스럽게 소송 걸어서 XRP가 상장 폐지가 되고 XRP 홀더들이 피해를 엄청 많이 봤다. 그리고 이런 권력 남용으로 소비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손해를 보게 한 거는 SEC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등등.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은 여기 내용인데 이제 낡아 빠진 그 이제 하위 테스트로 하지 말고 리플 테스트라는 걸로 이제 스탠다드를 만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앞으로 소송이 있을 때는 하위 테스트가 없어지고 리플 테스트라는 게 신조어가 생길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암호화폐 소송이 리플 테스트가 이제 스탠다드가 된다 그런 건데 이제 현재까지 보면은 긍정적인 거는 아직까지는 이제 소송에 있어서 합의로 가는 게 상당히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그냥 뭐 개인적인 희망 회로가 아니고 상황을 보면서 저도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합의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XRP라는 자산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한 규제 그리고 사용 범위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되면은 XRP라는 자산은 사상 초유 처음으로 미국에서 명확성과 이제 규제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제 대중의 이해도가 이제 만약 이해가 된다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투자할 자산이라고 저는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한 분을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은 킵코인이에요. 킵코인이 아니고 킵코인.com인데 나노레저 사용하시는 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물 한잔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제 오래 보신 분들은 제가 이제 아무나 이제 소개 안 시켜드리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이 그 킵코인.com이라는 사이트인데 여기 운영자분이 저는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이분이 나노레저 사용 방법에 있어서는 한국에서는 손꼽히는 아마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예전에 그 레저 이제 문제가 한두 번 있었는데 여쭤봤는데 그러니까 바로 답변이 했는데 상당히 정확하고 바로 해결이 됐어요. 저의 경우는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보안 팁이라든지 사용 방법, 트레저는 뭐 다른 지갑이니까 해킹 사례 이제 이런 거 레저도 구매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눌러보지는 않았지만 카톡으로도 좀 문의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해킹 사례 같은 것도 보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나노 레저 관련 전문 지식을 가지고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제가 저번 주에 혹시라도 소개를 이제 허락 없이 하면은 신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독자분들이 나노레저 좀 쓰시고 질문이 항상 있다 소개시켜도 해도 되냐고 여쭤보니까 이제 괜찮다고 하셔서 제가 지금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왜 소개시켜줘서 부담스럽게 하냐. 그런데 이제 괜찮다고 그러셨으니까 앞으로 나노 레저 관련해서 대부분 여기서 잘 읽어보시면 도움도 되고 제가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키워드 치면은 이제 관련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다 못 드릴 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제 레저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자, 다음 소식인데요. 지난 3월 달에 리플이 동남아시아 시장 확장의 일환으로 트랭글로 이제 여기 보시는 이제 트랭글로라는 업체 40% 지분을 인수한 소식 그때 공유해 드렸는데요. 이때 소송이 한창일 때도 인수를 해서 그때 이제 리플사가 확실히 적어도 빤스로는 안 하겠구나. 그때 다들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이 트랭글로라는 회사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동남아 기반이고요. 자카르타, 두바이, 런던에도 브랜치가 있고 규모가 꽤 있는 회사입니다. 원래는 비즈니스, 뭐 커머셜 결제라든지 송금 모바일 충전 등이 주된 업무인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우리는 지금 흥미진진한 일을 진행을 하고 있다. 워킹 온이 뭔가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본인들만 신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신나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트랜스폼 페이먼트 앤 핀테크, 그러니까 무엇인가 페이먼트나 그리고 핀테크에 있어서 뭔가 변화가 된다 이런 말인데, 저번 뉴스에서 유출을 해보면은 그때 지분 40% 발표 인수할 때 릴플 ODL 서비스 범위 확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XRP를 영상을 만들었는데, 만약에 XRP 활용도랑 전혀 상관이 없으면은 여기 회사 찾아가야죠. 그래서 그때 말했을 때 트랭글로 네트워크에 ODL 추가한다 그랬는데, 아마 그 새로운 그 ODL 게이트웨이 도입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관련 소식이 나면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요. 일단은 그래도 좋은 소식이라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나면은 목소리가 조금 갈라지는 게 있는데, 제가 물하고 오늘의 메뉴는 얼음탄 미숫가루입니다. 요즘에 다들 입맛 좋으신가요? 어떤 구독자분이 온유라는 그 아이디 쓰시는 분인데, 홍삼 먹으면은 입맛이 돈다 그러는데, 그래서 한번 먹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요즘은 제가 진짜 입맛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확실히 더우니까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표현이 좀 그런데 더위를 많이 먹었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보통 회사에서 택배가 거의 잘못 안 오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 벌써 3번 정도 오배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일 일하시는 분들 응원 드립니다. 다들 조금씩 이해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너무 선배 같은 말인가? 저는 그래서 되게 한 번은 사실은 되게 중요한 서류인데 실수했는데 그래도 화 안 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무튼 자,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요.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폭스 비즈니스에서 발제를 했고요. 이제 여기서 보시는 이분이 비트와이즈 CIO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다음 불장은 넥스트 메이저 불러는 오는데, 긍정적인 규제가 가지고 올 것이다.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의견이라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지난 1년 동안에 계속 말씀드렸던 게 규제가 먼저다. 그래야지 규제가 세부화가 되고 명확성 관련 법이 완성되면은 그 뒤에 암호화폐 투자 안 하시는 분도 많이 들어온다. 규제가 시작되면은 가장 크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암호화폐 시장은 더 큰 돈이 들어오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초기 투자자입니다. 저희들은 훨씬 더 큰 이익을 가져가게 된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비트와이즈 CIO가 한국말로 하면은 최고 정보 책임자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이 말하는 게 비트와이즈라는 회사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제 암호화폐 인덱스 펀드를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본인들이 주장하는 거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뭐 만만한 회사는 아니고요. 이제 시리즈 B 큰 투자자도 받았고 무시할 그럴 회사는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여기 좀 내용을 보시면은 이 내용이 이제 현재 비트코인하고 다른 암호화폐는 미국 금융 시스템에 규제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Unregulated within US Financial System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수십 번 더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분이 보는 그 스탠스가 뭐냐면은 현재는 시장이 멈췄다고 판단하는데, 이유는 지금부터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규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그게 확실치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그렇다. 지금 그래서 시장 가격이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 않고 이제 현재 이렇게 머물고 있다.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규제 기간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올바르게 규제를 한다면은 다시 암호화폐 강세장이 올 수 있다. 이제 이런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놓치시면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계속 제가 관련 뉴스를 말씀드렸지만 현재 미국 상원 의원들도 SEC한테 규제 관련 압박을 하고 있고, 동시에 대형 기관들이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 그리고 방금 JP모건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인들에게 제공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큰 흐름을 보시면은 규제는 이미 만들어지고 있다, 물밑 작업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시장에서 이런저런 호재가 한두 개씩 터지면은, 예를 들면은 SEC에서 갑자기 비트코인 ETF를 승인했거나 아니면 다른 관련 힌트 규제 관련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은 세부 사항 뉴스를 보면은 이게 찐인가 아니면 그냥 뭐 퍼드성 뉴스인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사실은 추매 타이밍이나 가격 올라가는 게 확인이 되면은
어떤 돈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들어오고 있나 보시면 성토하는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작스러운 변화가 있거나 이제 뉴스가 있는데 이게 확실한 힌트가 있다 그러면은 그때 제가 이제 더 감사의 의미로 소소하지만 가장 먼저 속보 형식으로 멤버십 분들에게 커뮤니티 글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가능하다면 내일 정도 영상 한 편 더 올리려고 합니다. 다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